안녕하십니까. 계양산 장부장입니다. 오늘은 법원 편지를 안 받으면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. 강제 경매를 당할 수 있다.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. 저는 모든 일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다 현실감이 있을 겁니다.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 2월 달이었을 겁니다. 한 넉 달 전 이야기죠. 같이 경매를 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는 야 정일아,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. 강제 집행을 당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. 도저히 무슨 알 수가 없는 노릇이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법원에서 편지 온 거 없었니? 한 서너 번은 온 다음에 아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일 전혀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랬거나 어쨌거나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야, 법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네가 못 받았고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통해서 경매 결정이 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내일 아침 일찍 법원 민사과에 가가지고 그 복사열람 신청을 해서 그 사건의 진위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민사과에 가서 신청을 했죠. 열람 신청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강제 집행을 했던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5년이 흘러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렇게 그 지급명령 신청을 보내왔더라고요. 그 내용은 뭐 개인적인 건데 대충 이렇습니다. 그 당시 이제 뭐 강제 집행을 당해가지고 그분이 그 본인의 그 소유였던 것을 되사고 싶다.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융통할 때까지만 살게 해다오.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 당시에 월세 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살려고 했던 계약금 낸 거, 뭐 그런 거 이런 거를 좀 억울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. 강제 집행을 당하고 나니까. 그래서 5년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거기에 명령을 집행을 얻어가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왔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내 친구는 그 법원에서 편지를 못 받고 있다가 졸지에 이제 그런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된 거죠. 본래 그 법원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소장이나 내용 증명 등 이런 것으로 이제 서로 반박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한쪽이 편지를 고의로 안 받는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하면은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버립니다.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편지가 계속 안 받게 되면 마지막 편지가 공시송달인데 이 공시송달 편지까지 안 받는다면 이것이 마지막이고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 그리고 상대방이 주문한 내용까지 다 인정한 것으로 취급한다. 라는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찌 되는 걸까요? 이 사태가. 다행히 이 공시송달로 그 명령을 얻은 경우는 그 추한항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이제 불복할 수 있다는 거죠. 추한항소라는 것은 참고로 이 사건을 몰랐었고 지금에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추후에 추가로 보완해서 뭐 항소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추한 항소를 통해서는 내 친구가 승소할 확률이 높았습니다.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월세를 내고 계약금을 내고 했지만은 그 1년 뭐 몇 개월 동안 기다려준 그것에 비하면은 그 채무자가 그 당시에 준 금액이
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요. 어쨌거나 이 추한 항소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정지해야 되고 또 뭐 그렇게 승소를 해야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놓인 게 뭐냐면, 이 강제 집행을 당한 이 부동산이 사실은 제3자로부터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한 달 내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죠. 계약금은 미리 받았고. 그래 놓으니 참 이거 진퇴양난입니다. 참 기구한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한 항소가 3개월, 6개월 딜레이 되게 되면 계약금 받은 게 뭐 7천만 원 선이었으니까 그거를 배액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그가 원하는 뭐 소액의 금액을 그 돈을 주고 끝내자, 뭐 이렇게 결정을 낸 것이죠.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대방의 주문에 뭐 금액을 거의 지급하고 경매를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던 것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좀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. 제 별명을 지었어요.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거짓 송달이고 거짓 도달이다.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. 물론 빠른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. 그래야 좀 뭐 송사가 빨리 끝나니까.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 행위로는 도달주의를 택한 나라예요. 우리나라가. 물론 이제 영미법에서는 이제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고요. 그 말 뜻이 뭐냐면,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내용 증명이나 소장을 띄어서 이제 뭐 접수를 시키잖아요. 이제 우체국이나 법원에 접수를 시키면 그때부터는 영미법에서는 발신주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,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원칙이라 그 내용을 접수시켰어도 상대방에게 그 뭐 내용이 전달돼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, 그래서 공평한 입장에서 서로 반박을 하고 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데 것이죠. 공시송달과 도달주의 원칙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서로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. 어쨌거나 우리 친구는 아까운 금액이지만 뭐 그런 급한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주문에 금액을 뭐 지급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의 교훈이랄까? 오늘의 교훈은 일단 법원에서 오는 편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. 법률 용어에 그런 말도 있죠.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. 즉 권리가 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응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경매 업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끝까지 체킹을 하고 뭐 완성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사례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편리함을 위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. 계양산 장부장이었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